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캐딜락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리릭의 시승회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리릭은 지난 2021년에 북미에서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전 계약 10분 만에 이제 모든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바로 지난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들여온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과연 캐딜락 신차 주행감은 어떻고 또 디자인은 어떤지 제가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GM만의 전기차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GM과 또 LG엔솔이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배터리와 모터를 만들어서 장착을 시킨 건데요.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102kWh의 그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완충했을 때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465km나 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이 돼서요. 10분만 충전을 해도 120km나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전장을 봤을 때 느낌은 여러분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럭셔리하고 캐딜락스럽다라는 생각이 딱 드실 텐데요. 대형급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장이나 전폭이 굉장히 이제 넓은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국내에서는 벤츠의 EQE나 또 BMW의 iX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고가 그 두 차량보다는 조금 낮아요. 크로스오버 형태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정통 SUV 형태보다는 이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오버 형태를 좀 채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GM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아주 상징적인 차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계열 브랜드에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딜락을 상징하는 방패 모양의 이 엠블럼이 크게 실버 형태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방패 모양을 채택을 잘했습니다. 전기차 느낌이 나도록 재해석을 하긴 했어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안에 집어넣었고 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써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예쁜 웰컴 라이트가 특징입니다. 코레오그래피 라이팅이라고 해서 차에 가까이 가면 캐딜락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이 수직형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LED 램프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램프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그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예쁘고 반할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이 웰컴 라이트를 꾸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엔진룸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굉장히 단조로운 모습인데요. 듀얼 모터예요. 그래서 앞뒤에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따로 프렁크는 없는 모습이고 뭐 워셔액 채우는 공간 이런 것만 이렇게 단조롭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공간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5m 가까이 되는데요. EQE나 iX에 비해서도 훨씬 긴 길이, 그리고 이 가운데 휠베이스가 또 3m 가까이 돼서 굉장히 깁니다. 3m가 넘는 그런 사이즈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3m가 넘는데요.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잖아요. 이 리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열과 1열 그 내부 수납 공간이라든지 거주성이 굉장히 넓고 편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도어 핸들은 이제 평소에는 주행 중이나 뭐 문을 잠궜을 때는 쏙 들어가서 이렇게 히든으로 안 보였다가 이렇게 문을 열거나 가까이 이제 운전자가 서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조금 너무 얇아서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곳곳에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20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이제 리링만을 위해서 미쉐린 타이어사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한 전용 타이어라고 하고요. 휠은 다른 전기차와는 또 다르게 안에가 뚫린 모습이 또 신선하네요. 그래서 내연차와 조금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어서 차가 안 그래도 긴데 더 길고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어 램프가 이렇게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조금씩 더 크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C필러까지 쭉 연결이 되는 점이 특이합니다. 점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C필러로 선으로 이어진 좀 디자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또 가미를 했고요. 전기차답게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길게 달려 있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엠블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다른 대형급 전기 SUV가 한 500리터대의 수납 공간, 그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으면 얘는 지금 거의 800리터에 가까운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열을 접을 수도 있는데 2열을 접으면 1700리터가 넘는 아주 강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뭐 골프백을 싣는다거나 또 가족들 여러 가지 뭐 유모차라든지 뭐 캠핑 도구 같은 거 뭐 무조건 다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대형 전기 SUV가 나왔기 때문에 내장도 굉장히 얼마나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울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차에 타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대에 부응하듯이 굉장히 뭐 크롬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죽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차 가격이 벌써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쓴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길다란 33인치의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강활한 계기판 이 디스플레이를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조그맣게 분할이 돼서 그 조명을 관할하는 게 이쪽에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운전석 바로 앞에는 뭐 전형적인 계기판 여러 가지 그 주행 정보들이 담겨 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쪽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켜고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화면이 굉장히 넓은 데에 비해서 화면이 꽉 차지는 않고 여기 이렇게 좀 그 경사가 지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화면을 활용하지는 지금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낯설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화면이 넓은 화면을 다 쓰지는 않고 이렇게 네모난 게 그대로 좀 드러나는 모습, 요거는 처음 보는데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요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화면은 굉장히 좀 선명한 편입니다. 요즘 신차답게. 그래서 여기 안에서 공조 버튼이라든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든지 자동 주차 보조, 그 다음에는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뭐 서라운드 360도 카메라 여기서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충전 상태, 요거는 이제 충전을 할 때 여기서 뭔가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LG에서 만들었는데요. 해상도가 무려 9K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고 선명한 그런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또 차들과는 확연히 개선된 그런 디스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3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롬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그냥 보기에도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캐딜락의 그 엠블럼이 실버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쁘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풀하게 들어간 것보다 더 단조로우면서도 심플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립감도 완전 두껍지도 않고 완전 얇지도 않고 또 주행했을 때 이런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했을 때도 완전 무겁지도 않고 딱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대형 SUV들의 그런 느낌, 내연기관차의 느낌을 그대로 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살린 듯한 모습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와는 좀 다르게 공조 버튼이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쪼르륵 들어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행 중에는 터치형보다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자리를 잡은 게 굉장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의외긴 하네요. 이게 전기차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차인데 그래도 이 안에 이렇게 물리 버튼을 넣어 놨다는 게 다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좀 호환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축약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면은 그만큼 또 불편함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버튼 사이에 보통은 비상등이 여기에도 이제 버튼 형태로 달려있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 천장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못 찾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천장 쪽에 달려있는 거 처음 봤는데 여기에 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버튼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또 급할 때 아니면 뭔가 주의를 요구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손을 훨씬 더 뻗어서 이제 써야 되니까 왜 여기 달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다이얼 형태로 했는데 이게 다 지금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쪽에 이 크롬 소재나 하단에 이 크리스털 느낌들이 여기 컵홀더에도 이렇게 약간 실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수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가로보다는 세로로 놓는 게 이제 차가 넓으니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좀 소재들도 하이그로시 소재와 제가 우드의 느낌이 나는 이런 또 고급스러운 소재를 이렇게 적절히 배열을 해서 차가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충전구인데요. 처음 봤습니다. 또 이것도 지금 세로로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눕혀서 어디에 집어넣는다던가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공간 활용을 아주 잘 했네요. 그래서 이 암레스트와 컨트롤러 사이 공간에 이렇게 충전구를 마련을 해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제가 앉아봤는데 뭐 동반해서 가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도 뭐 충분히 넓은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워낙 또 이게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성인 2명이 앉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 레그룸도 뭐 성인 남자가 앉아도 굉장히 널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클라인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각도가 그렇게 완전 적극적으로 크진 않지만 어쨌든 뒤로 조금은 이렇게 기대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편리한 것 같고, 전기차답게 가운데 센터 터널도 없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앉아 가도 큰 불편함 없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타입도 2개가 들어있고, 또 공조를 이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 SUV답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여러 명과 같이 가족들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릭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제 변화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여러 차를 제가 많이 타봤지만 처음 보는 게 또 여기 도어 캐치에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가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건데 이건 위로 들어 올려서 열 수 있게끔 뒷좌석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고 신선한 시도 같습니다. 효율성은 사실 이게 뭐 계속 사용해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겠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워낙 차가 또 크다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도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활용한 점도 특이해 보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전기차인데 그냥 내연차 같아요. 제가 토레스 EBX를 탈 때 그냥 내연기관차를 타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리릭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전기차의 그런 이질감이 아예 없어요. 소리도 그렇습니다. 이 차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팅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에도 지금 여러 개의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외부에는 3축의 가속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음을 분석해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더 없는 데다가 인위적인 전기차의 주행음을 지금 전혀 섞어서 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노면에 달릴 때 그런 약간의 주행음 정도가 들리고요. 요거는 내연기관 차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게 더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관이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미래차의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행감은 또 오히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되게 특이하고 더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나온 1세대 전기차들을 보면은 일부러 내는 그 전기차 특유의 주행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빠르고 가속이 굉장히 심한 주행 속도감을 인위적으로 내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리릭이 또 퍼포먼스가 엄청납니다.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나 되고요. 최대 토크는 62.1kgm/m입니다. 지금 투어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속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악셀을 쭉 밟았을 때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풀악셀을 쭉 밟으니까 100km까지 밟으니까 전기차의 그런 주행음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거기에다가 가속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0km까지 쭉 밟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전기차는 맞긴 하구나, 내연차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 전기차가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어요. 요게 EV 사운드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전기차 주행음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풀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의 그런 약간 느낌을 살려서 전기차 주행음이 쭉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주행음이 거의 안 들리다가 속도를 올렸을 때는 스포츠카 느낌의 그런 주행음도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주행의 그런 재미도 이 차가 알아서 살려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죠. 다른 전기차들은 보통은 뭐 1, 2, 3, 4단계 이런 식, 그리고 0단계 아예 끌 수 있게, 회생제동에 관련해서는 단계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0단계면 완전히 끈 상태, 그리고 4단계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떼면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듯한, 무겁게 이제 차가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멀미가 나는 이유, 바로 그 회생제동 때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리릭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최초로 이렇게 패들 시프트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우리가 나눠서 밟듯이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조정을 해서 좀 부드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당겼을 때 속도가 좀 줄면서 에너지는 좀 보충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다른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숫자로 나눠진 단계별로 조정이 됐다면 리릭은 패들 시프트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회생 제동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비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전비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3.9km 정도 나오는데 이 대형 SUV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리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벤츠의 EQ나 BMW iX도 비슷해요. 비슷한 수치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큰 차들의 단점 같은데, 그게 이제 고용량,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 그 일회 주행 거리가 465km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긴 주행 거리로 좀 상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10분만 충전을 해도 120km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다라는 걸로 전비가 좀 약한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릭이 캐딜락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한 순수 전기차입니다. 근데 사실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젊지는 않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루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 BMW나 뭐 그런 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인식도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CT5나 CT4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디자인이 젊어졌고 또 이 브랜드를 찾는 연령층이 낮아졌습니다. 2030들이 충분히 찾을 만한 그런 브랜드로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리릭도 뭐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기는 하지만 BMW나 벤츠가 너무 흔해서 싫다라는 그런 2030들이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그런 이제 위치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리릭도 오히려 좀 영앤 리치라고 해서 전기차를 선택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서도 좀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요게 가격이 조금 낮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1억 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고가의 기준점이에요. 1억 원이 넘는 차가 그 완전 프리미엄, 탑 프리미엄급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요 리릭이 출시가 워낙 이제 고급 트림, 스포츠 트림 하나만 들여왔기 때문에 모든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사양의 차가 들어왔으면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네,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캐딜락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리릭 저와 함께 주행해 봤는데요. 최첨단을 달리는 굉장히 럭셔리한 디자인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그런 주행감이 잘 어우러져서 역시 기대만큼 굉장히 핫하고 또 멋진 그런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1억이 넘어가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슈퍼 크루즈 기능이 빠져 있거나 뭐 좀 여기저기 좀 손볼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신형이 계속 나오면서 허가를 받고 또 구글맵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또 나중에 또 이제 출시되는 차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